네, 맞아요. 오늘 여러분과 좀 깊이 살펴볼 주제는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에 정말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유리 기판입니다. 요즘 뭐 AI나 고성능 컴퓨팅 이런 수요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다 보니 칩은 계속 커지고 또 더 복잡해지고요. 근데 기존 방식으로는 좀 한계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자료들을 좀 보니까 왜 유리 기판이 필요한 건지, 또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 그리고 넘어야 할 과제는 뭔지, 또 누가 이걸 이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그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뭐랄까, 단순히 부품 하나 바꾼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AI 시대가 요구하는 그 고성능에 맞추려면 패키징판 자체를 아예 새로 짜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기존에 쓰던 유기기판이나 실리콘 인터포저, 이런 것들이 명확한 제약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리기판이,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그러면 그 기존 기술,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역시 그 휨 현상, 워피지 문제겠죠? 네, 맞습니다. 칩, 그 실리콘이란 기판, 보통 유기 소재인데 이게 열받으면 늘어나는 정도? 그 열팽창 계수 CTE라고 하죠. 네, CT.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칩은 양 2.6, 유기 기판은 15 이상. 그러니까 기판이 그냥 활처럼 휘어버리는 거죠. 맞아요. 칩이 커지면 이게 더 심해지니까 불량률도 높아지고 성능까지 떨어뜨리고요. 정확합니다. 그 휨 때문에 사실 칩을 기판에 안정적으로 붙이는 것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고주파 신호 손실도 무시 못하게 커집니다. 신호 손실도요? 네. 물론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대안도 있긴 한데 이건 뭐 성능은 좋지만 너무 비싸죠. 네, 너무 비싸고 또 웨이퍼 기반이다 보니까 크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게 결정적인 단점이죠. 결국 지금 많이 쓰는 FCPGA 같은 유기기판으로는 더 이상 고성능 AI 칩의 요구를 맞추기가 어려운 뭐랄까 병목 현상에 다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기판이 딱 등장한 거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게 다른가요? 일단 안정성부터 얘기해 볼까요? 유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요. 열팽창 계수를 칩이랑 거의 비슷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CTA를 조절할 수 있다. 네. 덕분에 그 골치 아픈 휨 현상을 기존 유기기판 대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와, 절반 이하나요? 네. 이게 단순히 안정성만 높이는 게 아니라 더 크고 복잡한 칩 설계 자체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게다가 표면요, 정말 나노미터 수준으로 매끄럽거든요. 네. 그래서 2 마이크로미터 이하 이런 초미세 회로 패턴을 만드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집적도를 확 높일 수 있다는 뜻이죠. 와, 힘을 50%나 줄일 수 있다니 대단하네요. 그럼 전기적 성능은 어떤가요? AI 칩은 뭐 전력 소모도 크고 신호 처리 속도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유리는 기본적으로 전기적으로 절연성이 아주 뛰어나고요. 고주파에서 에너지 손실, 이걸 유전 손실이라고 하는데 이게 매우 낮아요. 유전 손실이 낮다. 네. 쉽게 말하면 데이터가 막 빠르게 오가는 고속도로에서 에너지 누수나 신호 왜곡이 훨씬 적다는 거죠. AI 칩처럼 정말 방대한 데이터를 지연 없이 처리해야 하고 또 전력 효율까지 높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론적으로는요. 같은 면적에서 신호 처리량은 최대 10배까지 늘리고 전력 소비는 한 50%까지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야, 10배, 50%. 대단한데요? 안정성, 전기적 성능 말고 또 패키지 자체를 더 크게 그리고 더 얇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유리는 재질 자체가 단단해서요. 기판을 현재 한 100mm 수준인 FCBGA보다 훨씬 크게, 예를 들어 200mm 이상으로 만들어도 평탄도를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더 크게 만들어도 괜찮군요. 네, 그럼 이제 더 많은 칩을 한 기판 위에 올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두께도 기존 PCB 코어보다 훨씬 얇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투명하다는 특징도 있는데요. 이게 미래 기술인 광존융합 패키징, 그러니까 전기 신호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하고 연결될 가능성까지 열어줍니다. 장점만 들어보면 뭐 당장이라도 다 이걸로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당연히 있겠죠. 역시 그 유리가 깨지기 쉽다는 거, 이게 제일 큰 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유리의 그 취성, 깨지기 쉬운 특성이 가장 큰 기술적 난제죠. 정말 머리카락보다 얇은 유리를 다루면서 미세 균열 없이 공정을 진행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루기 힘들겠네요.
네, 이 미세 균열이 결국 수율, 즉 양품 비율하고 바로 연결되고 그게 또 비용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게 유리 관통 전극, TGV 형성입니다. TGV요? 네, 트로글라스 비아. 유리의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작은 구멍을 정말 수백만 개 뚫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을 빈틈없이 금속으로 채워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또 미세 균열이 생기기가 쉬워요. 수백만 개 구멍을 뚫고 채운다. 정말 까다롭겠네요. 이걸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아까 LID 기술?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독일 LPKF라는 회사의 라이드 기술이 지금 유력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게 레이저로 유리를 직접 깎아내는 방식이 아니고요. 특정 부분의 구조를 레이저로 변형시킨 다음에 화학적으로 녹여내는 방식이에요. 아, 방식이 좀 다르군요. 네. 그래서 기계적인 스트레스나 열 손상 없이 아주 미세하고 정밀하게 구멍을 뚫을 수 있어서 그 균열 문제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장기적인 신뢰성 데이터가 충분히 쌓인 건 아니고요. 또 투명한 유리를 검사하려면 새로운 장비나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는 점, 이것도 과제입니다. 기술 경쟁도 정말 치열하죠. 특히 인텔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요? 네, 인텔은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서 기술을 아예 내재화하려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단일 패키지에 1조 개 트랜지스터를 집적하겠다 이런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그 중심에 유리 기판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일조개요? 와. 네, 자체 기술로 시장을 완전히 선도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해 보입니다. 우리 기업들 움직임도 상당히 빠르단데요. 삼성전기하고 SKC 앱솔릭스 이 두 곳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삼성전기는 기존에 잘하던 FCBGA 강점을 살려서요. 유리 인터포저 그리고 유리 코어 기판 이 두 가지를 다 개발하는 투트랙 전력을 쓰고 있습니다. 2026년에서 27년 정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트랙이군요. 네, 그리고 SKC 자회사인 앱솔릭스는 아예 유리기판 전문 생산,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표방하고 있죠.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이미 시제품 생산에 들어갔고요. 2025년 말 양산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의 칩스법, 보조금 최대 7,500만 달러로 확보하면서 기술력이나 시장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죠. 칩스법 보조금까지. 네, AMD 같은 큰 고객사들도 이들 기업하고 협력하면서 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쭉 들어보니까 유리기판은 정말 AI 시대 반도체 성능 도약을 위해서 거의 필수적인 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뛰어난 특성은 확신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깨지기 쉬운 특성이라던가 TGV 공정 난이도, 또 신뢰성 검증 같은 숙제도 분열이 있고요. 인텔이 독주할지 아니면 삼성전기나 앱솔릭스 같은 우리 기업들이 빠르게 추격할지 이 경쟁 구도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부품 하나를 바꾸는 걸 넘어서요. 차세대 컴퓨팅 아키텍처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큰 잠재력을 가졌다고 봅니다. 아마 2025년 이후에 고성능 컴퓨팅 시장부터 적용이 시작돼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기술적인 완성도를 얼마나 높이고 또 비용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낮출 수 있느냐, 이게 대중화의 관건이 될 겁니다. 앞으로 나올 양산 제품의 실제 성능이나 신뢰성 데이터 이런 것들을 잘 주목해서 보시면 이 기술의 미래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